이조 친구들 안녕하세요. 역시 지금 사진을 보고 있어요. 어, 새로 지금 합류한 병남 친구는 뭘 먹고 있지? 이게 부침개인가? 그리고 최재석 친구도 꼬치를 먹고 있네요. 그리고 지홍, 현민, 반갑습니다. 아, 자 이제 이조는 플랜트죠. 스마트팜. 오늘은 뭐 공유 경제에 대한 얘기, 설계 방향을 좀 주로 준비한 것 같아요. 자, 어, 설계 방향은 크게 이제 스마트팜을 어디다 만들 것이냐, 아웃도어에 할 것인지, 인도어에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외 공간에 대한 활용인데, 이거는 글쎄 법적으로는 크게 의미는 없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볼까요? 적용 법규를 보면 15% 이상은 뭐 한 만 스퀘어미터, 5천 스퀘어미터 이상 되는 대규모 필지에서는 거의 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이든 10만이든 15% 이상이에요. 근데 아파트라는 곳이 이미 브랜드화돼 있어서 적용 면적이 또 적용의 수준이 분양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용 면적 자체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죠. 아, 이렇게. 예. 그리고 단순히 평면적인 이 조경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얼마나 입체적으로 구성하느냐, 층위별로 어떤 식물과 조경 식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면적만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렇게 법규적인 분석 또 최근에 트렌드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는 점은 의미 있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최근에는 아파트 주차장이 지상에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뭐 거의 10년 전부터 그렇게 됐고 주차는 일단 지하에 있다. 그리고 지상은 사람만 걸어 다닐 수 있게 공원화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큰 방향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기술적 테크닉들도 이미 정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가보면 어, 아예 1층에는 주차가 한 대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1층 레벨이 좀 높아요. 1층이라고 보기에는 뭐하고 한 2층 정도 되죠. 이게 도로 주변에다가 복토를 해요. 마운딩을 해서 1층 레벨을 한 층 정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차는 1층 레벨을 쏙 들어가고 2층부터는 그냥 전체가 가든이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면적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실외 공간에 대해서 자, 이 시민들의 참여, 시민들이라고는 뭐 거창한 용어보다는 사실 입주자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접 재배 혹은 관찰, 소비하는 공급과 소비가 한 군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신선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가까이 있다는 것은 특히나 이 식품에 있어서는 신선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단지에서의 스마트팜은 매우 좋은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이 실외 공간은 모듈러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은 이동 조립 해체가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겠죠.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고 또 용도가 다하면 제거가 가능한 그런 목적의 센터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공간을 찾을 수만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스마트팜을 생각하다 보면 이게 일회성이 시설물이 아니고 생각보다는 오래가는 장기간 유지되는
그런 시설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건축물과 거의 일치화되는 그런 팜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센터에 대한 분리를 했어요. 그죠? 아카데미, 뭐 갤러리, 카페. 딱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이네. 그죠? 이거는 뭐 어린아이부터 시니어까지 전 연령대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하죠. 뭐 애들은 여기서 체험도 하고 쉬기도 하고 또 뭐 미즈들은 여기서 뭐 브런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아파트 내에서 가능하니까. 그래서 팜 3부터 팜 5까지가 수용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일 것 같긴 해요. 공간만 있다면 어디나 가능하죠. 그리고 프로그램 2가 있는데 이거는 뭐 로컬 마켓이죠.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거를 단일 지역으로 단일 권역을 묶어내는 것. 이거 엄청난 혁신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기아에 허덕이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식품의 상당수가 수십 퍼센트가 그냥 버려지고 있어요.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원활하게 물류 이동이 안 되니까 한쪽에서는 작물이 남아서 버려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것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도시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농촌과 지역의 거리가 멀어요. 뭐 물류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를 단축시키는 것, 지상 과제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산업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어번팜을 제안하듯이 아파트에 이런 팜이 생긴다고 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로컬 마켓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되겠죠. 이템? 시대공간센터? 재미있는 그런 플랜트가 등장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보면 스마트 하품 플랜트가 있네요. 이거는 아이디어 차원이긴 하지만 여기에 요새는 뭐 이 여러 가지 센서 칩들이 굉장히 저렴해져서 거의 뭐 몇십 원 수준이면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주문해 봐야겠어요.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곳에.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화분에다도 그 온습도를 센서화 시켜서 스마트폰으로 전송시키는 걸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플랜티 이거는 뭐 사도 되겠지만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좀 더 규모 있게 대량화해서 산업화하게 되면 충분히 어, 함적 소비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함적 가격으로. 또 하나는 뭐 비비사에 보면 뭘까요? 이게 음, 시대 공간에 돼 있는 음, 완성된 식품이 아니고 성장하고 있는 과정 그거를 소비 단계까지 지연시키는 거죠. 약간 비슷한 바나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얘는 바나나도 산지에서는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유통 시간을 고려해서 소비자한테 도달될 쯤에서는 약간 노랗게 숙성시키는 것을 계산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로우박스. 이거는 이제 우리 주제하고 약간 근접한 느낌이 있어요. 또 우리가 스마트팜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식물에 대한 계절적 수요가 다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필요하면 이게를 교체하는 거죠. 배터리 교체하듯이. 그래서 보내놨다고 또 다른 게 들어오고. 왜냐면 이 자리에서 그거를 우리가 뭐 흙 다듬어 가면서, 물론 뭐 수경 재배 위주겠지만 그런 거를 단지 안에서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공장에서 완성 상태로 가져와서, 그리고 어느 정도 용도가 다 완성되면, 다 사용이 되면 보내고 또 새 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뭐 기획 전시장에서 갤러리에 그림이 바뀌듯이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그렇지. 컨테이너 타입이라면 뭔가 가변성 있게 공간 제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벽 배송, 무인 배달. 음. 여기 보면 기후 변화에 대한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이면서 하나의 단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뭐 지금은 남해안까지 바나나 재배가 되는 거 알잖아요. 어, 바나나 남해안뿐만 아니고 거의 산청, 뭐 경상남도, 전라남도까지는 바나나 재배가 하우스 안에서 재배가 가능하고,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엄청 비싸진 않아요. 비싸긴 하죠. 근데 점점점 지금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음, 서울에 있는 아파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에서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이 살고 있는데 온실 하나 만들어서 바나나, 야자수 키울 수 없을까요? 다른 곳에 비하면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적어도 관상용으로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음, 재밌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음. 당연히 이제 생산이 되면 훨씬 더 배달에 대한 비용도 줄어들죠.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어, 전문적인 고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음, 실외 공간 그로박스는 다시 되돌아가면 이게 이거는 좀 공간 확보가 관건인데, 그거는 이제 사이트가 정해지면 이게 가능한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외 공간 녹색 지붕, 보기 좋네요, 그죠? 아파트는 옥상에 여러분 올라갈 수 있어요. 평지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죠. 그래서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높은데 못 올라가요. 저도 몇 번 물어봤어요. 저도 예전에 아파트 살았었는데 좀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 좀 쐬고 싶은데 잠궈놨어요. 왜 잠궈요? 좀 올라가면 좋은데. 그랬더니 안전 문제를 얘기를 해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어, 아파트라는 공간이 워낙 가족 간의 다툼도 많고 이웃 간에도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 지상주의가 작동이 돼서 아예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뭔가 개선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 넓은 면적, 그 큰 규모인데 방치된다는 거. 지금 여기서도 유휴 공간을 계속적으로 찾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 요새는 뭐 복귀적인 뒷받침이 있어서 옥상까지 엘리베이터를 연장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건물처럼 그냥 상시 개방을 하게 되면 차라리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누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쁜 일도 안 생기게 되고, 음. 그리고 최상층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옥상 녹화를 하게 되면 뭐 냉난방도 유리하고 또 도시 열섬화도 줄이는 그런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이거는 꼭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설계 방향 중에 실내 공간이 있어요. 뭐 여기서 이제 주차장 얘기죠. 주차장이 가장 먼저 연상되는 유휴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네. 근데 이 부분은 현재 시스템에서는 분명한 문제가 있어요. 뭐 보통 아파트는 주차 수요를 넉넉하게 해도 항상 부족하니까 주차 대수를 줄인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 시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미래 자율주행이 등장하고 그리고 굳이 주차장 안에 통로가 필요 없는 상황. 기계식 주차까지는 아니더라도 2중, 3중 주차가 되더라도 차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 와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재 있는 지하 주차장의 규모는 반의 반으로 줄어도 뭐 작동되는데 무리가 없잖아요. 그런 인식이라면 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주차 대수에 대한 뭐 법적 정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 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주차 대수 산정을 하면서 건축물의 형태가 결정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동네에서 목격하고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 피로티 주차장, 뭐 지하 주차장 거기에서 기둥의 위치 이런 게 다 결정이 되죠. 좀 주차 대수에 대한 부분은 뭔가 정리를 해야 되고 이제 획기적인 변혁의 시기가 도래한 것 같긴 해요. 어찌됐든 자동차 문화가 바뀔 거라는 점. 그렇게 함으로써 당연히 지하 주차장의 그 큰 공간에 대한 재배치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실내 공간을 이용을 할 텐데 여기에 보면 최하층에 주차가 있고 지하 4개 층이라는 가정하에 2개 층이 인도어 팜이 형성이 돼 있어요. 이게 맞는지 아니면 이를 반대로 하는 게 맞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용 빈도나 또 물품 반입의 동선의 강도, 양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얘가 먼저일지 얘가 먼저일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둘 다 무인화가 가능하죠. 얘도 무인화가 가능하고 얘도 무인화가 가능하고 어쩌면 상황의 모델화에 따라서 이쪽은 주차, 이쪽은 프렌트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고민을 해서 최적화 모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색단을 만든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굿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부동산도 독점적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니까 집안에다 사실 이런 거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작물을 이렇게 재배하고 필요할 때 가져가고 뭐 필요할 때 그죠? 퇴근할 때 하나 들려서 가져올 수도 있고 물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 이런 뭐 헬스케어 내용, 뷰티하고 관련된 내용들은 선호도가 높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센터에 대한 개념, 아웃도어, 인도어에다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사이트를 이게 결정된 건가요? 아니면 하나의 대안인가? 이편한 세상 오포면 경기도 광주잖아요. 뭔데? 우리가 주제어가 어번 스마트팜인데 어번이 아니죠. 여기는 루럴인데 여기 보니까 무슨 테라스 하우스도 있고 그래 보이네요. 살기는 좋은데
이렇게 생겼구나. 음, 음. 글쎄 우리가 타이틀이 어번이 빠져나가면 아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수도권 전체가 어번이잖아요. 사실상 굳이 뭐 어번과 루럴이 한국 사회에서 구분될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정하게 어, 지자체에서 이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획기적으로 높지 않고서는 대부분 부가가치 대부분인 서비스업 쪽이다 보니 사실은 뭐 루럴은 매우 찾기가 힘들죠 지금은. 그러니까 어번 스마트팜도 얘기는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자료 입수의 용이성 때문에 대림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나요? 선배가 있나 보죠. 어번이 좀 걸리긴 한데 이해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전산 자료를 좀 수집을 해서 이건 좀 매스 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공간 활용 아이디어를 찾고 또 마땅히 이 단면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봐야죠. 그걸 들여다보면 뭔가 또 발전된 그런 아이디어가 뭐 샘솟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건드릴 빕니다. 자, 이조는 이 정도 할까요? 또 다음 시간에 봅시다.